자, 앞전에 우리 영상에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무선 통신에 제가 이제 추적을 했죠. 그리고 전기 동력선 선박에 대해서 이제 역사를 한번 이제 찾아봤습니다. 전기 선박선을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아메리카까지 왕래가 가능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무선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무선은 약간 좀 미흡한 그런 이제 부분이 있던데요. 제가 이제 영상 촬영할 때 이제 무선으로 이제 연락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 확인해 보니까 무선 통신으로 명성황후가 그 시해된 내용을 미국에 전파한 게 아니라 유선 통신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것을 이제 다시 이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명성황후 이제 시해가 이제 의미사변 아닙니까? 의미사변이 1895년 이제 10월 8일에 일어났다고 많이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가 이제 명성황후 이렇게 이제 기사를 보면 뉴욕 타임스 대특종 대오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요런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뉴욕타임즈 1882년 8월 18일에 고종과 명성황후 사라졌다는 오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1895년도에 명성황후가 또 사망했다는 이제 그런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기사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4일 만에 명성황후 시해되고 난 다음에 아메리카 이제 미국의 뉴욕타임즈 기사에 이제 보도됐다. 그러니까 4일 만에 이제 갈 수 없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아메리카 대조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가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자, 여기에 무선 통신에 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 통신에 대해서 이리 조사해 보니까 이 무선 통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전파한 게 아니라 그 기사를 알린 게 아니라 유선 그 선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선을 이용해 가지고 그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아메리카까지 이제 기사를 이제 보낸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뭐 그래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고 여기 뭐 아래쪽에 보면은 무선 통신의 이제 역사로로 그렇게 추정을 해봐도 아메리카까지 이제 보낼 수 없었다고 이렇게 반박 댓글을 상당히 길게 남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선 통신으로 최초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도보 해협에서 무선 통신 실험을 성공한 게 마르코니인데 그게 1898년이다. 여기 이제 1898년이라 소개하면은 명성황후는 1895년도에 의미사변에 이제 시해됐으니까 1898년이면은 한 3년 후에 무선 통신이 이제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면은 명성황후는 한반도에서 시해된 게 아니라 아메리카에서 시해됐다고 이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죠. 자,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도 상당 부분 역사 조작에 맞게 조작되어 있지만 설령 그게 사실이라 쳐도 그 18마일 무선 통신 실험이 성공한 게 1898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전에 여기에 보면 올린 요 내용 있잖아요. 1866년이라고 외국 사이트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치과 의사인 말런 루미스 박사는 1866년에 특허를 받고 무선 전송 시스템을 설명하고 시연했다. 분명히 시연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2km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1866년도에 아마 시연이 성공을 했고, 이제 많은 이제 발전이 있었죠. 그리고 1882년도에 보면은 미국 물리학자에 의해 가지고 유도 코일, 마이크, 전화 수신기, 그리고 배터리 개발이 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무선 전송 시스템이라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 1883년에 아일랜드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인 조지 프린시스 치츠 제럴드에 의해 가지고도 여기에 소형 루프 안테나
자, 앞전에 제가 소형 루프 안테나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개발됐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형 루프 안테나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이런 이미지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현재 보시는 이미지가 좀 작은데 뭐 이렇게 생긴 것도 다 이게 소형 루프 안테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거 있잖아요. 뭐 가정 집에 이제 방에다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이제 소형 안테나 어, 루프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좀 큰 거는 예전에 우리 그 흑백 TV 볼 때 이런 안테나 많이 사용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소형 루프 안테나가 됩니다. 또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것도 이런 것도 다 소형 루프 안테나가 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다른 이미지도 여기에 뭐 있나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앞전에 제가 이제 보여준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요런 이제 것도 다 이제 같은 루프 안테나가 된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루프 안테나라고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때 외국 사이트에 보면 1866년도에 아마 다 테스트가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실험은 이제 이때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 그 시중에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 기술이 진보됐냐 그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뭐 1898년에 뭐 통신이 최초로 실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많이 이제 기술을 이제 진보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속 읽어보면은 여기에 이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18마일이라고 하면 이게 한 21에서 22km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앞전에 이제 루프 그 안테나 이용해 가지고 그 실험한 것도 22km라고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한 18마일에서 19마일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거 마일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당시 최초의 최단거리 무선통신 실험 성공이다. 또 마르코니가 현재 캐나다 동부 세인트존에서 영국과 무선통신 실험 성공한 것은 1901년도이다. 명상후 시해된 지 6년 후죠. 그때 태평양 건너는 무선통신이 있었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다. 1898년에 물론 전 그 기록조차도 아메리카 5대 연안에 있던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교신이라고 보지만 도보 해협을 건너는 무선통신은 실험이 성공했다 해도 그건 실험일 뿐이다. 또 거리도 기케야 18마일이다. 그게 명상황후 죽은 지 3년 후에 실험상으로 세계 최장거리 무선통신 실험 기록이다. 즉 1898년 이전에는 태평양을 둘째치고 겨우 18마일 정도가 무선통신으로 최고는 멀리 보낼 수 있는 신호란 것이다. 심지어 당시보다 무선통신 기술이 10만 배 더 발전한 현재에도 태평양 건너는 무선통신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태평양 건너는 무선통신이 없다. 이게 현재에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는 인공위성으로 그 통신을 하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으로 통하는 GPS가 있다고요. 여기 이제 GPS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 통신을 해도 아메리카까지 가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그 태평양하고 그 일본 해협에 보면은 거기 하와이 섬에 있잖아요. 거기 통신 기지를 그 설치해 가지고 그 통신을 미국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현재는. 옛날 생각해가 이렇게 댓글 다시면 안 됩니다. GPS가 인공지능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문외하다. 제가 문외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GPS는 해저 관케이블 통신이다. 해저 케이블 끊으면 인터넷도 끊어진다. 최소한 태평양 건너 사이트는 한마디로 1895년에 무선통신의 상용화도 안 됐고 기케야 실험상으로 몇 킬로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길이가 이렇게 상당히 이제 길게 다 다루셨는데요. 뭐 이거 다 이거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영상 이제 제작할 때 저는 이제 무선 통신으로 혹시 연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계속 이렇게 통신에 관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무선 통신이 아니라 유선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아마 전 세계에
쫙 탁 깔렸습니다, 아마. 자, 제가 한번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오픈 에디션이라는 요것도 외국 사이트가 됩니다. 이게 2019년 뭐 기사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자, 요거 다 영문으로 돼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일본 이제 히스토리, 이제 역사, 이제 통신에 대한 그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했는데요. 일본 통신 인프라 개발 역사라고 돼 있어요. 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춰진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자, 일본의 풍부한 정보 환경, 오랜 통신 인프라 구축 과정의 결과이다. 자, 본 논문은 19세기 후반 전신 기술의 도입부터 최근 모바일 강대역의 확장까지 일본의 통신 인프라 개발의 역사적 과정을 설명한다. 자, 여기 이제 많은 이제 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망 구축 초기부터 일본의 국제통신을 위한 효율적인 시리즈 구성을 모색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논문의 내용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논문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제 한번 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논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저자나 이 논문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준 고치대학교 강사 사타케 야스카즈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적절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 자, 요런 내용이 있어요. 초기 전신 네트워크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 관한 네트워크 내용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통신기술은 1868년에 메이지 정부 수립 직전에 일본에 이제 도착했다. 1871년 덴마크 전신 회사인 그레이트 노턴 텔레그래프는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과 극동을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규슈, 나가사키, 중국 상하이를 연결하는 해저 전신 케이블을 완성했다. 자, 여기 논문의 내용을 보면은 해저 전신 케이블을 완성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저 케이블을 설치했는 그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과 극동을 연결했다.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일환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규슈, 나가사키, 중국 상하이까지 다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중국 상하이 나오고 일본 나오지요. 그리고 유럽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베리아를 거쳐가 유럽까지 아마 해저 통신 케이블이 다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메이지 정부는 대북 방선과 연결하기 위해 도쿄에서 나고야, 오사카를 거쳐 나가사키 국내 전신을 서둘러 완성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또 지역선이 완성되면 그레이드 노던선을 통해 일본에서 모스크바, 파리, 런던 등 유럽 도시로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자, 여기 보면 일본에서 파리하고 런던까지 이제 유럽에 이제 정보를 보낼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국제전선 네트워크에는 이미 이때 상하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국 네트워크를 통해 동남아시아, 인도 및 유럽 도시와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통신 기록에 따르면 1892년 나가사키를 통과한 국제 정보의 절반 이상이 도쿄 지역, 특히 요코하마에서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일본의 대한 경제 중심지인 오사카 지역은 국제 정보의 3분의 1에 이제 불과했다. 이는 국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도쿄의 세계화가 일본의 다른 도시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시사한다. 자, 동일한 기록에 따르면 미국은 도시들은 전체 정보 중 극히 일부만을 보내고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자, 분명히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통신 경로가 없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이 다 나와 있네요. 자, 통신 기록에 따르면 1892년 나가사키를 통과해가지고, 여기에 모든 이제, 정보가 이제 전송됐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 1892년이면은, 명성황후가 이제 시에 있는 이제 의미사변보다 3년 이제 앞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이 깔린 이 연도가 명성황후 시에 대해는 1895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3년이나 더 빨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미국을 언급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도시들은 전체 정보 중 극히 일부만을 보내고 이제 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는데, 분명히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통신 경로가 없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이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미국으로 그 통신 케이블이 이제 설치가 태평양 바다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신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없어가지고 이제 병목 현상이 이제 발생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한반도나 일본에서 미국까지 이제 통신을 보낼 때 태평양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거쳤냐? 중국을 거쳐가지고 중동을 이제 지나가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통신이 이제 전보돼서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미국으로 통신이 정보가 이제 전달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뭐 1892년 일본 주요 도시에 송수신 국제 전신 트래픽이라고 되어 있고, 뭐 보내는 곳하고 뭐 받는 곳 이렇게 정보 수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 기타. 자, 여기에 엄청난 이제 정보 횟수가 자, 미국까지 이제 도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쪽에 보면 태평양을 이제 가로질러 가지고 미국까지 이제 정보를 보내기 이제 어렵다. 그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기 때문에 미국까지 정보에 많이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 개수를 보면은 그 양이 이제 많이 이제 위쪽에 중국에 비해 가지고 숫자가 적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보면은 여기에 29,648개 이제 정보를 보냈다 하는데, 뭐, 아메리카까지 이제 보내는 거를 보면, 이거 8,843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부터 해가 미국까지 다 정보를 보냈다고, 자, 이렇게 이제 논문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대서양횡단 해저 전신 케이블은 1866년에 완성되었으나, 태평양 횡단 케이블의 설치는 지연되었다. 1903년도 미국 한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 괌, 만나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했다. 자, 일본 정부는 1906년에 일본 본토에서 오사카와까지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여 괌의 지선과 연결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미국까지 태평양을 건너는 직통 통신로가 이제 개설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태평양 이제 바다에 이제 해저 케이블이 이제 완성된 이 시점이 자, 여기 나오죠. 1903년도 이제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여기에 통신을 이제 보내는 거하고 받는 것의 이제 경로는 이것은 이제 태평양을 거쳐가 이동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한국, 중국, 인도,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이렇게 거쳐가지고 미국까지 정보가 이제 보내지고 이제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태평양에는 케이블이 뭐 1903년도쯤에 이제 완성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서양은 언제 케이블이 완성됐는가 또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제 영국이 이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 바다 사이는 그 대서양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또 검색을 해놨어요. 대서양 해저 통신 케이블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 이미지 보이지 않습니까? 자, 왼쪽 편에 여기가 아메리카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이 여기 유럽하고 밑에는 아프리카가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케이블이 이렇게 깔린 것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깔렸네요. 아메리카 뭐 전역도 막 다 깔렸고, 특히 유럽하고 아메리카하고 이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해 보면 남대서양 횡단 해저 케이블망이 이렇게 깔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가 여기에 보면 해저 케이블이라고 이제 나무위키 설명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연도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서양에 1858년도에 한번 깔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나무위키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여기 한번 봅시다. 통신 및 전기의 조성을 위해 바다 아래에 놓는 케이블이다. 최초의 해저 전신 케이블은 1850년 영국과 프랑스 간에 놓여졌다. 대서양에서는 1858년 아일랜드와 북아메리카의 뉴펀드랜드 섬 간에 연결되었으나 케이블의 실패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최초의 성공적인 상설 대서양 횡단 케이블은 1866년에 놓여졌다. 우리나라에 처음 해저 케이블을 깔린 것도 의외로 구한말 시대였다. 1884년 부산과 나가사키 사이에 전신용 해저 케이블 처음으로 깔렸고 1885년 거문도 점령 사건 당시에도 영국에서 거문도와 상하이에 있는 해저 케이블을 부설했다. 자,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은 전신 통신을 위해 대서양 아래를 달리는 해저 케이블이었습니다. 전신은 이제 구식 통신 형태가 되었으며 케이블은 폐기된 지 오래됐지만 전화와 데이터는 여전히 다른 대서양 횡단 통신 케이블을 통해 전송됩니다. 최초의 케이블은 1850년대 아일랜드 서해안의 발렌시아 섬에서 뉴퍼틀랜드의 불스만 트리니 베이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신은 1858년 8월 16일에 이루어졌지만 회선 속도가 좋지 않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3주 후에 케이블이 끊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1854년에 시작되어 1858년에 완료되었다. 케이블은 단 3주 동안만 작동했지만 실제적인 결과를 얻은 최초의 프로젝트였다. 두 대륙 사이에 전달된 최초의 공식 정보는 8월 16일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미국 대통령 제임스 부캐넌에게 보낸 축하 편지였다. 신호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어 전송 속도가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졌다. 케이블은 다음날 더 빠른 작동을 위해 케이블에 과도한 전압을 가하면서 파손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케이블의 잘못된 제조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조기 고장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짧은 수명으로 인해 대중과 투자의 신뢰가 약화되고 연결 복원 노력이 지연되었다. 자, 이때 케이블을 이제 설치했는 이제 연도를 볼 수가 있는데 1854년에서 1858년에 공사를 했지만 품질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가지고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하고 이제 실패를 이제 거듭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케이블은 훨씬 개선된 재료로 사용하여 1865년에 또다시 이제 부설됐는데 절반 이상의 횡단 케이블이 또 끊어졌고 여러 번 구조 시도 끝에 이제 케이블이 또 버려졌다. 자, 세 번째 케이블이 또 부설되었는데 7월 13일에 서쪽으로 뉴퍼틀랜드에까지 이제 항해하면서 7월 27일에 성공적인 연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세 번째 완전히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1865년에 케이블 회수되어 연결되었으므로 두 개의 케이블이 사용되는데 이 케이블 내구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어 라인 속도는 매우 좋았고 선박 파견에 비해 크게 향상된 점을 강조하기 위해 2주에서 2분이라는 슬로건이 만들어졌다. 케이블은 대서양 건너편 사람들이 사람의 개인적, 상업적, 정치적 관계를 위해 항상 변경되었다. 1866년에 대륙 사이에 영구적인 케이블 연결이 이루어졌다.
케이블을 이제 설치하면서 또 여러 번 실패하고 다시 재설치하고 또 영구적으로 이제 완성된 시기가 1866년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런 지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1858년에 영국에서 미국까지 케이블이 설치된 경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지도가 현재도 남아 있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 당시 뭐 공사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놨고, 또 요거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제임스 부캐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이제 메시지를 적어 놓은 이런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흰종이 바탕에 여기에 이제 검은색으로 뭔가 이렇게 적어 놨네요. 희미해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이 확대를 해보니까 뭔가가 이제 글씨체가 이제 적어 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은 아일랜드 발렌시아 섬의 전신필드 라고 북미로 전송된 최초의 메시지가 있는 곳이다. 자, 이렇게 기념비도 마련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1857년, 1858년, 1865년, 1866년, 1873년, 1874, 1880년 이렇게 연도도 적어놓은 기념비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케이블에 가는 거 검색해 보면 또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앞전에 본 지도가 좀 다른 건데 이런 식의 지도가 이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앞전에 본 지도이고 또 다른 지도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형태의 이제 지도도 있네요. 여기다 보면 케이블이 아메리카에 이제 연결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또 이미지 보면 케이블이 그 당시 사용했는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1866년도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기증자가 명시한 길이는 25cm인데 해저 전신 케이블의 샘플이다. 자, 영국 런던 그리니치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1866년도 제조한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수명이 현재 다 돼가지고 일부를 절단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많이 부식됐네요. 현재는 이제 폐기된 그런 케이블이겠죠. 1866년도에 아마 이 정도의 기술이 있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서양의 횡단 케이블이 최초로 성공한 시기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866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66년이면 이 명성황후 을미사변 이 연대를 한번 한번 해볼까요?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몇 년 차이 나는지. 자, 명성황후 시해된 연도가 1895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895년도 자, 빼기 자, 앞전에 이제 해제 케이블 내용을 보면 되죠. 이게 1866년도 아닙니까? 자, 그러면 1866년도면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9년 전에 아마 이 케이블이 전 세계에 다 깔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답이 한번 나왔죠. 자, 명성황후 시해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이제 타임즈 이 내용에 보면은 자, 이 기사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아메리카까지 전보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895년도에 명성황후 시해되고 난 다음에 한 4일 정도 이제 걸렸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해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케이블선을 이용해 가지고 중간에 기지국을 거쳐 가지고 이제 아메리카까지 이제 가면 한 4일 정도 이제 걸린다고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 내용도 같이 이제 하나 더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워낙에 먼 기사가 날아오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1882년도에 고전가 명성황후가 이제 살해됐다는 오버까지도 이렇게 아메리카에 전달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보가 1895년도에 여기 한반도에서 아메리카까지 소식이 이제 전달되는 게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다 나왔죠? 여기에 보면 1860년에 이제 케이블이 다 3개 이제 깔렸다는 게 그 이제 이미지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남대서양 횡단 해저 케이블 요 이미지가 분명히 많이 깔렸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볼까요? 뭐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자, 요런 식의 옛날에 이미지가 이렇게 남아있네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가 이제 깔았다. 요게 시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851년도 도보 해협을 횡단하는 전신 해저 케이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857년에 아마 이런 게 다 완성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앞전에 또 그 배를 이용해가지고 손문이가 중국 대륙에서 아메리카까지 왕래할 수 뭐 없다고 이제 대조선 아메리카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자, 그래가 제가 이제 선박에 대한 또 내용도 또 찾아놨습니다. 과연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제 국부로 친성받는 이 손문이가 중국 대륙에서 아메리카까지 빠르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그 내용을 한번 또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 이 미국의 상징하는 요 독수리 보이죠? 자, 오피스 오브 더 히스토리안이라고 이렇게 1853년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선박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번역을 이거 해놨는데요. 실제는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확인 되죠?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게 1853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개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하면 날짜가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1853년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853년 7월 8일 미국 제도 매튜 페리는 200년이 넘는 일본과 서방 세계 간의 정규 무역과 담론에서 처음으로 재건을 모색하면서 4척의 배를 이끌고 도쿄 만에 항구로 향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페리는 종종 일본을 서구 세계에 개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페리는 이 섬을 방문한 최초의 서양인은 아니다. 16세기와 17세기의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과 정규 무역을 했다. 일본인은 가톨릭교로 개종시키려는 유럽인들의 끈질긴 시도와 불공정 무역 간행에 연루되는 경향으로 인해 일본은 1639년에 대부분의 외국인을 추방했다. 그 후로 2세기 동안 일본의 특별 전세 계약을 통해 네덜란드 및 중국 선박에 대한 무역 접근을 제한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니까 하면은 여기에 이제 아마 연대와 날짜를 언급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는 이름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조사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페리 제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리 제독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어요. 현재 이제 2분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름이 뭐라고 되냐 한번 봅시다. 메스 갤리브레이드 페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어떤 인물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이제 생기신 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투 페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자리 한번 봅시다. 여기 매투 페리라고 되어 있죠. 1853년 7월 8일에 미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배를 4척을 이끌고 이제 도쿄만에 항구로 들어갔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페리 제도의 증기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이미지 요거 보이시죠? 자, 현재 이미지 좀 작은데 요거 미국 국기 보이시죠? 여기. 근데 여기에 배가 한 4척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 국기 보이죠? 근데 중간에 보면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남긴 그런 이미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 증기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운데에 연기가 펑펑펑 예,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뭐 요런 이미지도 있고 뭐 요런 이미지도 있고 뭐 요런 이미지도 있고 뭐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요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자, 제가 또 나무위키에 한번 또 들어갔습니다. 쿠로훈의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에도 막부말기 교회 사건, 자, 밀관계 관련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쿠로훈의 사건. 자, 앞전에 본 이미지 보이죠? 자, 페리 제독이 배를 4척을 이용해가지고 운행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하게 4척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4척이 그려져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 국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배 중간에 배기관이 있고 연기가 펑펑펑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 4척 다 굴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전기 동력선을 이용해가 운행하는 이제 배라고 딱 확인이 되죠. 자, 아래쪽에 여기에 보면은 민간인이 그린 쿠로훈의 검문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전기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력 전기선이 언제 다 개발이 됐다고요? 자, 앞전에 여기 나왔잖아요. 1853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동력선이 미국에서 일본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손문희가 중국 대륙에서 아메리카까지 빠른 시일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이 동력선이 이제 개발되어 있는 이 사파 이제 이미지를 보면 이게 1853년도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또 예전에 제가 영상 또 찍은 거 하나 있죠. 여러분 또 이거 생각나십니까? 또 제 채널에 와 있습니다. 자, 이 제 채널 맞죠? 너와 단도에서. 자, 여기 보면 조선이 만든 동력 거북선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영국이 남긴 진짜 동력 거북선. 자, 100% 진실 조선이 만든 인류 최초의 실제 동력 거북선 그 규모는 전함급이다. 자, 실록에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조실록 11권 순조 8년 1월 12일 정미 뭐 두 번째 기사 1808년 청가경 13년 이래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실록의 이제 내용에 이제 거북선이 동력선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인류 최초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됩니다. 자, 제가 현재 제가 찍은 영상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됩니다. 100%인지 조선이 만든 인류 최초 실제 동력 거북선 그러면 전함급이다. 자, 여기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이제 달아놨습니다. 순조실록 11권 순조 8년 1월 10일 정미 두 번째 기사 1808년 청가경 13년 전통제사 이당을 소견하고 통영의 폐단에 대해 순번하다. 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윗분이 말하기를 거북선이 있는가 없는가 하니 이당이 말하기를 있습니다. 그 모양이 거북이 같이 생겼는데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없이 바닥에 떠다니는 것이 마치 거북이가 떠있는 것 같으며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나오므로 지금 또 표류해온 외인이 이를 보며 서로 놀라서 말하기를 이것을 사람을 사로잡는 기계이다.
자, 한다. 자, 실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 요것으로 이제 동역선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거북선의 규모가 1,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선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것이 마치 거북이가 떠 있는 것 같아. 이 바다에 떠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자, 이 동역선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기록이 언제 기록이죠? 1808년도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일본까지 4척의 선박을 보내는 이 내용에 보면은 이게 1853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대조선에는 벌써 아마 동력선을 개발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과 서양 유럽보다도 더 빨리 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것도 한번 날짜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1853년 빼기 실록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게 1808년이라고 하니까 1808년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네, 45년 전에 아마 우리 선조님들께서는 동력선을 개발했다. 그것도 거북이에다 장착을 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우리 선조님들이 위대한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두 개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죠. 자, 요거 1895년도 명성황후 시해는 이건 한반도이다. 자, 한반도에서 명성황후가 이제 시해되고 난 다음에 그 기사를 케이블선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 대륙 뭐 시베리아 이렇게 거쳐 가지고 또 중동을 거쳐 가지고 유럽까지 이동을 하면서 아메리카 통신이 이제 전달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자, 아메리카에 대조선이 있었다는 건 완전 허구죠. 자, 거짓말이죠. 자, 제가 많은 자료로 다 입증했죠. 저는 처음에 이제 무선 통신으로 이제 보냈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케이블 통신 역사를 이제 따져보니까 명성황후가 이제 시해될 그 시점에는 전 세계에 케이블이 쫙 깔렸고 온갖 통신이 다 온 세계에 다 전파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대조선이 또 아메리카에 있었다. 또 그래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자, 제발 그 아메리카 대조선에서 여러분들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분들은 아메리카 대조선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아메리카 대조선을 믿지 않고 그게 이제 허구인 것으로 제가 채널을 이용해 많이 밝혔기 때문에 자, 명성황후가 이제 시해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가 전 세계에 이제 통신했다.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설명한 부분이 되고, 그리고 아메리카까지 통신이 이제 가능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여기 이제 논문 자료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평양을 가로지는 통신 경로가 없기 때문에 이 병목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해가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중국 뭐 이렇게 인도 뭐 영국 이제 프랑스를 거쳐 가지고 미국까지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통신 정보가 도착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조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 제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더 어필하겠습니다. 완전히 사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이것은 역사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냥 두말할 것 없습니다. 개쓰레기 학문이 대조선 아메리카 주장설이 되겠습니다. 미군 순양함이 길이가 173m라 된다고 하니까 거북선이 옛날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기술이 좋지 않은 그런 배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더라도
이 1000명 정도가 탈원배를 하면 최소 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3m까지는 되지 않아도 최소한 100m 정도는 예상되는 이제 그런 배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 형태가 되겠습니다. 1층, 2층, 3층 나눠가 탄데도 현재 900명으로 잡았는데도 100m가 되는 그런 배라고 이제 확인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28m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이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복사해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원문의 이미지 내용을 복사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항활, 자, 사항이 말하기를 자, 구선 유지부 장활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구선 유지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거북선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 내용이 되겠죠. 거기서 당활, 이 당이 이제 말하기를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형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형 요구.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크기, 모양형, 그리고 모양, 몸, 육체, 형체, 세력, 뭐 같을려, 같다, 나라 이름, 그 거북기. 여기 이제 거북이의 뜻을 가지고 있네요. 뭐 조사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양새가 이제 거북이 형태이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라 이름 구, 나라 이름 거북, 틀, 거북의 등껍데기, 폐물, 기갑, 이제 거북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모양이 거북이와 같이 이제 생겼다.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 천여 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얼가, 옳다, 가해쯤 정도, 얼굴 모양, 모습, 몸가짐, 담다, 그 안에 넣다. 자, 그 모양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번, 많다, 남다, 넉넉하다, 자, 여유가 있다, 여가 말이 있다, 이름, 일륜상, 신분상에서 쓰이는 부자, 군신, 좀비, 기천 등의 명칭 외에 외형을 설명한다. 이런 명이 나왔으니까 자, 가히 천여 명을 탑승시키더라도 그 크기가 넉넉할 만큼 크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가용 천여 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부터는 이제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죠. 사람의 규모가 이제 1천여 명을 탑승시켜도 그 여유가 남는다. 이제 그런 뜻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난 크기의 이제 거북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앞전에 제가 아침 조회로 이제 학교 운동장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만큼의 거북선의 이제 크기를 갖춰져야 천여 명을 탑승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거북선은 이제 3층으로 좀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이제 사파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도 보면 그 거북선이 3층 구도로 예상되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자, 이렇게 층을 이렇게 나눠 보면은 하단 이 밑쪽 부분이 이제 1층이 되고 이 중간쯤이 이제 2층이 되고 이 꼭대기 부분이 이제 3층 정도로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선은 실제는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으면 여기 안에는 이제 천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가 있고 그 크기가 넉넉하게 남는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북선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위쪽에 이것도 뭐 구멍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제 옆에 여기에 이제 붉은색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총포신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뭐 구멍 비슷한 게 이렇게 밑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멍은 하파를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구멍과 조총도 같이 연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이제 형태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급선에 여기 보면 옆쪽에 튀어나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아마도 사람이 이쪽 부분에 타면서 방향을 지시한 그런 구조 형태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왼쪽이나 이제 오른쪽에 이 두 군데에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되며 여기서 이제 좌우의 이제 방향을 이제 확인하면서 그렇게 이제 운행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북선에도 보면 도수는 없고 이제 노로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의 무즉, 여구 지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노 없이 바다에 떠다니는 것이 마치 거북이 떠 있는 것 같아.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자, 노가 없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의 무즉. 자, 범의 무즉 나오지 않습니까? 자, 뜨다, 띄우다. 뜰범에다 바다에, 자, 바다에서 뜨다, 떠다니다, 없을무 없다, 노즙 노 배지 없는 기구, 숲에 있는 나무 모으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바다에 떠다니면서 이제 노가 없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보통 거북선 그러면 노를 저어가지고 뭐 바다를 항해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러나 여기 보면 자, 노가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그레이지는 이 날짜를 보면 이것은 1768년도쯤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노가 있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1800년도로 넘어서면서 이 노까지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껍질에 돛도 없고 이제 노도 이제 없는 상태가 되겠지요. 이 내용을 보면 거북선은 노도 없고 돛도 없는 그런 배이고 바로 동역선인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형태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또 내용을 보면 입카 코인은 연기가 나오므로 지금도 표류해 외인이 이를 보면 서로 놀라서 말하기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북선에는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구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같을려, 같다, 같게 하다, 따르다, 이러고 나라 이름 구, 나라 이름 거북, 뜰, 거북, 등껍데기, 폐기, 이렇게, 그 다음에 가다, 앞으로 가다 갈지가 나오고, 뜰부, 뜨다, 둥실둥실 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거북 형태를 갖추고 이제 앞으로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진행한다, 해양을 이동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과 코인은 연기가 나오므로 지금 또 표류해온 외인이 이를 보면서 놀라서 말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데요. 자, 연생 구비 중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연, 자, 날생, 나다, 태어나다, 천생으로 났다, 자식을 낳았다, 살다, 살아있다. 자, 입구, 입, 어기, 드나드너, 목의 첫머리, 구멍. 자, 코비라고 되어 있고 콧구멍, 맞더이게 뚫은 자국, 코깨다, 짐승으로 코에 콧두리에, 이런 내용도 확인하고, 가운데 마음 치우치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입과 코에 연기가 난다, 가운데 부분에 이제 연기가 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생구비 중이라고 하니까 가운데에 이제 입과 코에서 이제 연기가 난다. 이것은 이제 거북의 이제 머리에서 연기가 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과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나오므로 이 내용과 이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표 외견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외인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외인이 이를 보면 서로 놀라서 말하기를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외인이 제가 보기에는 일본인인지 서양인인지 이제 확인은 정확히 안 되는데,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이제 거북선의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외에는 저는 이제 서양인으로 예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점이 1700년도쯤에 되니까 이때 이제 거북선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실록의 외인이 아마 이 서양인이 아닐까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경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인이 서로 이제 놀라 말하기를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차금 이지계라고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이것, 자, 이것의 사물을 이제 가리킨다. 즉 이제 거북선을 이제 가리키면서 사로잡을 금, 사로잡다. 사람을 이제 사로잡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 앞으로 나가다, 갈지가 나오고, 형틀, 개. 이 개자는 기계할 때 이제 개자가 되겠습니다. 형틀, 수갑, 찾고, 칼 등의 형틀을 채우다, 기구, 도구,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북선의 내용을 보면은, 표례해온 외인이 이를 보며 서로 놀라서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을 사로잡는 기계이다 라는 말을 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2차 이것은 사로잡다, 이제 사람을 이제 사로잡다. 그리고 기구, 기계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거북선은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함선이며, 이과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리고 외인이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을 사로잡는 기계이다, 즉 동력선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전에 기구라는 뜻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구의 이제 뜻을 보면 공기가 통하지 않는 큰 주머니에 수소나 헬륨을 넣어서 공중에 높이 올리는 물건이다. 즉 기구는 기계이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계라는 거는 기기는 동력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자, 거북선에 이제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동력 기계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브리테니커 이제 백과사전에 다시 돌아와 보면 거북선에 이렇게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 꼬리 쪽에다 보면 연기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동력선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거북선을 처음 볼 때부터 계속 동력선이고 철갑선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으로 제가 한 말이 이제 입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